방위비 협상 결렬 뒤에 나온 미국 대사 해리슨 사임 인터뷰. 미국의 기획으로 의심하는 한국 정부 국민 립상 해리스는 일본으로 가라. 갑자기 등장한 수상한 해리스 사임 뉴스. 일부를 안 보신 분은 일부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해리스 대사로 임명되기 전 해리스는 미 해군의 태평양 사령부를 지휘하는 제독이었습니다. 해리스는 이미 사직을 확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은퇴 계획의 하나로 콜로라도에 집을 지었다고 외신은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에게 태어난 해리스는 2019년 아베가 기습적으로 감행한 무역 보복 이후 그 절제되지 않는 언행과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트럼프의 과도한 주준비 인상에 반작용이 더해져서 국민과 정치권에서 점점 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을 통치한 총독을 흉내낸다며 비웃었습니다. 외교관은 자신이 자국 외교와 주재국 국민 정서에 괴리감과 불이익을 줄 때 그 분쟁 원인을 해결하러 애써야 합니다. 일본 총독 이미지가 주목받을 때 마땅히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한국인 정서를 몰랐다. 실수를 관대하게 용서해달라. 그리고 코수염을 밀고 환하게 웃어야 하는 것이 외교관입니다. 그러나 해리스는 지난 1월 자신의 코수염에 대해 이 코수염은 매력 포인트다. 한국에선 부정적인 여론이 있지만 자신은 한국의 일미 대사가 아닌 한국의 미국 대사라고 말하고 코수염을 유지했습니다. 외교관이 은퇴한 제독 자존심을 보이며 투견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당당함과는 달리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스는 대사로서 직무에 불평하지 않았지만 개인적 관심사 일부에 대해 비판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해리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생은 어렵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성 제독 출신이고 그 경력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해리스는 자신의 노력에 비판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인종차별적인 비방을 던지는 것은 당신의 나라에 깊은 유대와 사랑을 가진 동맹국을 치료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는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해 권위가 지정되지 않는 한 한국 대중들 사이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닌 투명인간 사고뭉치 지위를 얻고 있습니다. 외교 의정서를 무시하는 그의 말과 행동은 한국인들을 실망하게 하고 굴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이 평가에 동의하는데 이는 극도로 양극화된 한국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일본 무역보복에 보수 진보 구분 없이 반일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불매 운동을 한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미국 대사이니까요. 올해 1월 17일 외국 특파원에게 한국이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고자 북한에 있는 금강산으로 개별 여행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에 관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연설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에게 비판을 받았고 한국민은 해리스가 일본 식민지 통치 총독처럼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 정보위원회 의장 이해운 의원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미군에 대한 재정적 기여가 증가하도록 요구한 후 2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역사 재단연구원은 해리스의 가장 큰 실수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후 군사정보협정 관련 문제를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해리스는 지소미아 종료 상황을 다룰 때 자신이 한국 대신에 일본의 미국 대사인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타임스에 인터뷰한 것입니다. 그는 양측 사이를 공정하게 중재하는 대신 한국을 지소미아에 유지시키려고 하는 일본 주장을 대변했다고 한 것입니다. 해리스 사고는 또 있는데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환담하던 중 통합당 의원이 이 말을 꺼냈고 다른 모임 자리에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신은 해리스는 너무 솔직하다. 그는 미디어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는 리포트보다 재치가 덜한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가 동성애를 지지하든 양성애를 지지하든 제독 출신이든 일본인 어머니를 두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문제가 된 코스염을 아베를 만난 이후 기르기 시작했고 아베가 한국을 대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무례하게 펼쳤으며 일개 공무원이자 외교적 다리 역할을 하는 직무임에도 주재국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불러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으며 한일 무역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일본 의견을 전달했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회적으로 밝힌 사임 이유로 자신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홀대, 차별을 거론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그만두면 될 것을 11월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사람이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뭘까? 미 국무부는 가부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고 한국 정부는 미국에 물어보라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11월 사임 의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획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방위비 협상에 총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트럼프 협상 방침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급격하게 체결될 듯한 협상이 트럼프의 겁으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사임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해리스가 사임하는 이유는 안보 논쟁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내보낸 듯합니다. 즉 해리스는 소모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 대사까지 사임할 만큼 한미동맹은 심각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어쨌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방위비 협상이 지연되면 미국이 다른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국민에 심어주기 위한 기획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 노린다면 아무래도 우군이라 할 만한 정치 세력이 좀 더 당선되기를 바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보는 총선 판세가 야당에 유리하지 않아 보이고 결과가 그대로 나오면 설령 문재인 정부가 더 양보한다 해도 비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전작권 이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해리스가 오기 전 1년 6개월이 미국 대사 공석기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오고 난 뒤 미국과 일본은 대북 선제 공격을 기획했고 일본은 무역보복을 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11월보다 조금 일찍 해리스는 해임될 듯 싶습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사임의 우려를 나타내고 만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여전히 일개 공무원 인사 문제로 미국에서 알아야 할 일이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한두 군데 블로그, 한두 군데 유튜버가 군부를 떼려고 하지만 한국인을 너무 쉽게 보았습니다. 미국이 기획했든지 안 했든지 해리스가 있든지 가든지 별 상관없습니다. 한국은 방위비 협상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언론은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가 뜻을 굽히지 않는 한 올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맹은 동맹이지 돈맹이 되면 안 되겠죠. 해리스 잘 가고 행운을 빕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